안녕하세요. 떠먹여주는 지식 떠먹지입니다. 150만원짜리 최신 스마트폰의 핵심 뼈대가 생산 라인에서 절반이나 쓰레기통으로 버려진다면 믿어지십니까? 심지어 그 부품을 만들던 거대한 공장은 시뻘건 화염에 휩싸여 잿더미로 변해버렸고, 세상에 절대 나가서는 안 될 신제품의 극비 설계도는 작업자들의 스마트폰을 통해 동네방네 유출되어 버렸죠. 전 세계 공급망을 신처럼 통제한다던 애플 팀 쿡의 오만함이 인도 한복판에서 산산조각 나는 끔찍한 현장입니다. 인건비 몇 푼을 아끼려다 수십 년 쌓아온 프리미엄 제국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리는 초유의 대형 참사가 터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완벽주의를 고집하던 애플이 어쩌다 인도에서 처참한 지옥도를 경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결국 자존심을 모두 버린 차에 대한민국 기술진에게 다급한 SOS를 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숨막히는 산업전쟁의 진짜 이면을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애플의 최고 경영자인 팀 쿡은 과거 재고 물량을 혁신적으로 줄이고 부품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통제하여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왔습니다. 그는 전 세계 곳곳에 흩어진 부품 제조사들을 하나의 거대한 조립 라인처럼 연결하여 원가를 낮추는 방식을 성공시켰죠. 하지만 2020년대에 접어들며 전 세계적인 전염병 확산 사태와 강대국 사이의 무역 갈등이 본격화되자 이처럼 견고해 보였던 공급망 구조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국가의 전체 생산 물량의 90% 이상을 의존하던 기존의 방식은 현지 공장이 봉쇄되거나 국가 간의 관세 장벽이 높아질 때마다 막대한 매출 손실을 일으키는 구조적인 약점으로 돌변했습니다. 실제로 2022년 연말 중국 정저우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조립 공장이 예고 없이 가동을 멈추면서 애플은 신제품 공급에 큰 차질을 빚었고 기업의 생산 기반이 흔들리는 위기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공급망 마비 사태를 겪은 후 애플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14억 명이라는 세계 최대의 인구 규모를 보유한 인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는 생산 기지를 대체할 수 있는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기존 생산 국가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뚜렷한 인건비 경쟁력을 자랑했죠. 여기에 인도 정부 역시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 자국의 제조업 육성을 위해 생산 연계 인센티브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며 거대 정보통신 기업들을 향해 적극적인 구애를 펼쳤습니다. 인도 현지에서 스마트폰을 일정 물량 이상 생산할 경우 그 제품 가격의 4%에서 6%에 달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주고 대규모 공장 부지를 무상에 가깝게 임대해주는 등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경제적 혜택을 제시한 것입니다. 애플은 이러한 인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정책에 힘입어 전체 스마트폰 생산 물량의 25% 이상을 인도 현지로 이전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인도 현지의 거대 기업인 타타그룹과 손을 잡고 부품 생산 및 조립 라인을 구축하기 시작했으며 여러 조립 위탁 생산 기업들도 인도의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공장 증설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했죠. 애플의 경영진들은 인도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여 제품의 생산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단일 국가에 집중된 지정학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분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넓은 영토와 거대한 공장 건물을 확보하고 수만 명의 저임금 노동자를 투입하면 이전과 동일한 품질의 최첨단 스마트폰이 끊임없이 생산될 것이라는 아주 낙관적인 계산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최첨단 정밀 제조업의 본질을 단순한 조립 공정으로만 바라본 거대 기업의 심각한 판단 착오였습니다. 오늘날의 최고급 스마트폰은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며 내부에는 수천 개의 초정밀 부품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고도의 집약체입니다. 이러한 기기를 오차 없이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손재주가 좋은 인력뿐만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품질관리 엔지니어와 안정적으로 부품을 조달할 수 있는 주변의 촘촘한 부품 생태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기존의 산업단지들은 수십 년에 걸쳐 정밀 부품 제조사들과 조립 공장,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물류 시스템이 하나의 유기적인 생태계처럼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인도의 제조업 환경은 이제 막 기초적인 산업을 시작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었고 스마트폰의 뼈대를 이루는 핵심 부품을 생산하거나 품질을 검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결국 건물을 짓고 사람을 모으는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공정관리의 노하우와 엄격한 품질 통제 시스템까지 단기간에 이식하려 했던 애플의 시도는 첫 단계부터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첨단 산업에서 인건비 절감이라는 눈앞의 지표만 쫓다가 수십 년간 수많은 기업과 엔지니어들이 축적해 놓은 정밀 제조 생태계의 객관적인 가치를 철저하게 무시한 결과가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거대한 자본과 훌륭한 설계도를 갖춘 세계 1위 기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현실의 완벽한 제품으로 구현해내는 제조 인프라의 뒷받침 없이는 결코 완성될 수 없다는 경제적 진실을 마주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공장의 기계가 가동을 시작하자 애플 경영진은 예상치 못한 생산 지표를 마주하게 됩니다. 아이폰의 외관을 구성하는 금속 케이스를 제작하는 인도 타타그룹 산하 공장에서 애플의 품질 검사를 통과한 정상 제품의 비율이 겨우 50%에 머무른 것입니다. 100개의 정밀 부품을 가공하면 정확히 50개는 규격이 맞지 않거나 표면에 미세한 흠집이 발견되어 그 자리에서 즉시 폐기 처리해야만 했죠. 제조업 생태계에서 수율 50%라는 수치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정상적인 공장 운영이 불가능한 심각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보통 스마트폰 부품 공장이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안정적인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최소 90% 후반대의 수율을 꾸준히 유지해야 합니다. 투입된 원자재의 절반이 생산 과정에서 버려진다는 것은 제품을 만들수록 원가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결국 생산 라인을 멈춰야 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이러한 낮은 수율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 조립 공정과 초정밀 금속 가공 산업 사이에 존재하는 기술적 장벽을 완전히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아이폰의 금속 뼈대는 단순히 틀에 부어 찍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거대한 금속 덩어리를 1mm를 청해로 쪼갠 미크론 단위로 정밀하게 깎아내는 고난도 공정을 거쳐 완성됩니다. 금속 프레임과 내부의 디스플레이, 그리고 후면 유리가 맞물리는 조립 부위에 아주 미세한 오차라도 발생하게 되면 기기의 방수 및 방진 기능이 즉각적으로 상실됩니다. 또한 내부에 밀집된 부품들이 미세하게 흔들리면서 발생하는 마찰로 인해 기기 전체의 내구성이 크게 떨어지고 발열 제어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죠. 미세한 틈새로 유입된 습기나 먼지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기기를 단숨에 고장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초정밀 공정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해서는 최첨단 가공 장비뿐만 아니라 공장 내부의 환경을 극한으로 제어하는 클린룸 운영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금속을 깎고 다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쇳가루나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 입자 하나가 제품의 마감에 치명적인 결함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나 기존에 확립된 제조 강국들은 공장 내부의 온도와 습도, 그리고 공기 흐름까지 완벽하게 통제하는 시스템을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대규모 정밀 제조업에 뛰어든 인도의 현장에서는 이러한 미세 환경 제어 기술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고가의 최신 장비를 들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장비의 0점을 맞추고 계절 변화에 따라 미세하게 달라지는 금속의 팽창 수축률을 계산하여 가공 고차를 줄이는 숙련된 기술력이 부재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제품을 다루는 현장 작업자들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품질 관리 규정 역시 단기간에 정착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부품을 맨손으로 만질 때 발생하는 미세한 유분이나 정전기조차 제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작업자들의 기초적인 인식과 훈련 상태 역시 기존 산업단지들과 비교해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훈련된 엔지니어들의 축적된 데이터와 현장의 통제력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만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수율 99%의 세계입니다. 단순히 공장을 크게 짓고 인건비가 저렴한 노동력을 대규모로 투입한다고 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기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애플의 계획은 생산 현장의 가장 기초적인 장벽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싼 인건비라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가 수십 년간 축적된 품질 관리 생태계를 결코 대체할 수 없다는 제조업의 차가운 현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인도 현지 공장들이 마주한 위기는 단순히 50%라는 불량률 문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생산해야 할 정상 제품의 수량이 턱없이 부족해지자 공장 관리자들은 결함으로 버려지는 물량만큼 생산 속도를 강제로 높이는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죠. 애플의 신제품은 매년 9월에서 10월 사이 전 세계에 동시 출시되어야 하는 엄격한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출시 일정을 맞추기 위해 인도 공장들은 기계의 가동 한계치를 무시한 채 24시간 철야 작업을 강행했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기계 설비의 과부하가 걸리는 상황에서도 오직 할당된 물량을 채우기 위한 속도전만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러한 무리한 공장 가동은 안전관리 시스템의 붕괴를 불러왔고 곧이어 걷잡을 수 없는 물리적인 사고로 이어지고 맙니다. 스마트폰 부품을 생산하는 핵심 협력사 공장에서 연이어 대형 화재가 발생하며 조립 라인 전체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현지의 불안정한 전력 공급망과 규격에 맞지 않는 노후화된 전기 배선, 그리고 공장 내부의 미흡한 화재 대응 시스템이 겹치면서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번진 것입니다. 유독 가스가 공장 내부를 가득 채웠고 수개월 동안 사용할 예정이었던 부품 재고와 값비싼 정밀 가공 장비들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최첨단 제조업에서 특정 장비가 소실된다는 것은 단순히 기계 일대를 잃는 것을 넘어 그 장비를 다시 주문하고 설치하여 정상 가동하기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추가로 낭비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당장 부품 한 개가 부족해 완제품 조립 일정 전체가 지연되는 정밀 산업의 특성상 이 화재 사고는 글로벌 공급망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을 더욱 당혹스럽게 만든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기업의 핵심 가치인 신비주의와 철통 같은 보안 통제망이 인도 공장에서 너무나 쉽게 뚫려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애플은 신제품이 공식 발표되기 전까지 제품의 디자인이나 부품의 형태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보안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기존 한국이나 대만의 핵심 협력사들은 공장 출입구에 다중 금속 탐지기와 엑스레이 스캐너를 설치하여 작업자가 아주 작은 나사 한 개조차 외부로 반출하지 못하게 통제해 왔습니다. 작업 공간 내부에서는 개인 스마트폰 사용이 철저하게 금지되며 허가받지 않은 인원의 출입은 완벽하게 차단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죠. 그러나 인도의 생산 라인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보안 시스템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공장 내부를 통제해야 할 관리자들의 보안 의식이 현저히 낮았고 수많은 인력이 오가는 출입구의 검색 절차는 매우 허술했습니다. 그 결과 현지 작업자들이 조립 중인 차세대 아이폰의 실물 부품과 내부 기판 구조를 개인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버젓이 공유하는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기기의 정확한 크기와 카메라 렌즈 배열 정보가 외부의 스마트폰 케이스 제작 업체나 정보 유출 전문가들에게 실시간으로 넘어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정보 유출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기업의 막대한 마케팅 자산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신제품 발표 행사에서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디자인과 기능을 처음으로 선보이며 극적인 효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마케팅 전략이 공장 작업자의 사진 일장으로 물거품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며 정보 통제에 집착하던 기업의 통제력이 여과 없이 구겨진 순간이었습니다. 불량률을 잡지 못해 생산 효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무리한 가동으로 공장이 불타버리고 회사의 1급 기밀마저 무방비로 유출되는 이 연속적인 악재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고도로 훈련된 인력과 철저한 보안 규정, 그리고 안정적인 산업 인프라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선진 제조업 생태계를 현지에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값싼 노동력이라는 표면적인 이점만 보고 생산 기지를 이전했던 결정이 오히려 제품의 품질 저하와 물리적 자산 소실, 그리고 브랜드의 핵심 경쟁력인 보안 실패라는 삼중고로 되돌아왔습니다. 결국 눈앞에 보이는 생산 원가를 낮추려다 눈에 보이지 않는 품질 관리와 보안 시스템 구축에 실패하면서 기업이 감당해야 할 보이지 않는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철저한 통제와 완벽한 조율을 자랑하던 글로벌 공급망 전략이 인도의 열악한 제조 환경 앞에서 가장 기초적인 한계를 드러내며 뼈아픈 실패의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공장의 가동률을 높일수록 불량품 폐기 비용이 누적되고 보안 시스템마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애플 경영진은 기존의 인도 중심 생산 확대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만 했습니다. 글로벌 신제품 출시 일정이 다가오는 가운데 부족한 초기 물량을 단기간에 채워 넣기 위해 그들이 가장 먼저 구조에 손길을 내민 곳은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제조 생태계를 갖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인도 현지 공장이 품질 관리 문제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을 때 한국의 핵심 부품 제조사들은 매우 안정적인 수율과 공정 관리 능력을 현장에서 입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애플의 구매 담당 임원진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스마트폰의 시각적 품질을 결정짓는 핵심 부품인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위상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책임지고 있는 유기발광, 다이오드 패널 생산 라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공정으로 꼽힙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수십 분의 1에 불과한 유기물 입자를 진공 상태에서 패널 위에 균일하게 입혀내는 증착 공정은 미세한 온도 변화나 먼지 입자 하나에도 전체 기판을 폐기해야 할 만큼 난이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디스플레이 공장들은 수십 년간 축적된 미세 공정 제어 기술과 클린룸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90% 후반대의 안정적인 수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품질 편차가 없는 패널을 대량으로 생산해내고 있었습니다. 금속 프레임을 깎아내는 기본적인 가공 공정조차 안착시키지 못해 절반을 폐기하는 신흥국의 제조 환경에서는 이와 같은 초정밀 디스플레이를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카메라 모듈 역시 한국 기술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핵심 영역입니다. LG이노텍이 공급하는 최첨단 카메라 모듈은 여러 장의 미세 렌즈와 이미지 센서, 그리고 손떨림 보정 장치가 아주 좁은 공간에 정밀하게 결합된 부품입니다. 빛의 굴절과 렌즈의 간격을 미크론 단위로 제어해야만 사진의 왜곡을 막고 선명한 화질을 구현할 수 있죠. 조립 과정에서 아주 미세한 유격만 발생해도 카메라에 초점이 맞지 않아 전량 불량 처리되는 까다로운 부품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부품 제조사들 중에서도 애플이 요구하는 엄격한 광학 성능 기준과 대규모 납품 물량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곳은 LG이노텍을 비롯한 한국의 협력사들이 유일했습니다. 여기에 스마트폰 내부에서 전류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와 복잡한 회로를 좁은 공간에 접어넣을 수 있게 해주는 연성 인쇄회로 기판 등 필수 부품들의 공급 역시 한국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기와 같은 한국의 부품 제조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크기의 부품, 내부에 수백 겹의 세라믹과 금속을 쌓아 올리는 초격차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이러한 고부가 가치 핵심 부품들은 오랜 기간 축적된 재료공학과 미세 공정 기술이 뒷받침되어야만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결국 인도 공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생산 공백을 단기간에 메우고 완성품의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한국 부품 생태계의 가동률을 극대화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애플의 핵심 임원진은 서울과 구미 천안에 위치한 한국 협력사 본사와 생산 공장을 연이어 방문하며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인도 공장의 생산 차질로 인해 부족해진 대규모 부품 물량을 한국 공장의 가동률을 한계치까지 높여 긴급하게 생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초기 계획 물량을 훨씬 뛰어넘는 추가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은 기존 생산 라인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추가 교대조를 투입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죠. 나아가 애플은 생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인도 현지 공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한국의 베테랑 엔지니어들과 수율 관리 전문가들을 현지로 파견해 달라는 이례적인 요청까지 전달했습니다. 현지 작업자들의 직무 교육부터 공장의 온도 및 습도 제어 시스템 재설정, 그리고 생산 장비의 0점 조율에 이르기까지 공장 운영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들을 한국 기술진의 노하우를 빌려 전면적으로 개조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여 부품 조달 단가를 낮추려던 애플의 시도가 생산 현장의 통제력을 잃고 흔들리자 결국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대한민국 기술진의 실무 경험과 문제 해결 능력에 전적으로 기대게 된 것입니다. 이는 첨단 제조업에 있어 촘촘하게 구축된 품질 생태계와 고도로 숙련된 엔지니어의 가치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인건비 절감 효과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증명한 결과였습니다. 애플이 인도 현지 생산기지에서 겪은 일련의 시행착오는 전 세계 IT 산업 전반에 매우 냉정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제조업 분야에는 품질 비용의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제품의 결함을 공장 내부의 초기 공정에서 발견하여 수정하는 데 1의 비용이 든다면 조립이 완료된 후 출하 직전에 잡아내는 데는 10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 불량품이 최종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 리콜과 보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최소 100 이상의 막대한 비용과 치명적인 브랜드 신뢰도 하락을 겪게 된다는 경제학적 원리입니다. 애플은 스마트폰 원가 구조에서 5% 안팎에 불과한 단순 조립 인건비를 줄이려다 가장 뼈아픈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스마트폰 공급망의 판도는 매우 차갑고 철저한 분업 체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인도를 비롯한 신흥 국가들이 14억 명이라는 거대한 인구와 정부 차원의 막대한 생산 연계 지원금을 앞세워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축적된 정밀 공학 기술과 촘촘하게 얽힌 부품 생태계를 단기간에 자본만으로 이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죠.
스마트폰 생산은 단순히 부품을 나사로 조립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나노미터 단위로 설계된 반도체를 얹고 진공 상태에서 유기발광 다이오드 패널을 증착하며 미세한 렌즈들의 광학축을 정밀하게 정렬하는 고난도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이러한 초정밀 공정을 뒷받침하려면 24시간 중단 없는 고품질의 전력 공급과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고도화된 클린룸, 그리고 돌발 변수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숙련된 엔지니어 집단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애플을 포함한 글로벌 제조사들은 생산 전략을 명확한 투트랙 방식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구조가 단순하고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보급형 스마트폰 모델이나 단순 케이스 조립 공정은 인건비가 저렴한 신흥국 생산기지에 배정하여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이익률을 극대화하고 브랜드의 기술적 우위를 증명해야 하는 최고급 프리미엄 라인업의 핵심 부품 생산은 오직 대한민국과 같은 극소수의 기술 강국만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티타늄 소재를 밀리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깎아내고 1억 화소가 넘는 카메라 모듈의 손떨림을 완벽하게 제어하며 얇고 유연한 접이식 디스플레이를 불량 없이 대량으로 찍어내는 한국 기업들의 인프라를 거치지 않고서는 완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을 독자적으로 다변화하여 부품 조달의 주도권을 쥐려 했던 거대 기업의 시도는 결국 생산 현장의 한계에 부딪혀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생산 기지를 인도로 옮겨 한국 부품 제조사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던 초기의 목표는 오히려 한국 IT 생태계가 지닌 기술적 대체 불가능성만 전 세계 시장에 뚜렷하게 각인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완벽함을 요구하는 프리미엄 제품군에서는 철저한 품질 관리와 고도화된 기술력이 그 어떤 원가 절감 논리보다 우선한다는 자본주의 시장의 규칙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